예,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제가 블로그에 경제 관련 글을 다시 좀 쓰려고 하다가 요즘 대내외적으로 너무 다양한 변수들도 많고 뭐 환율, 뭐 요즘 주식시장의 변동성, 또 미국과의 협상, 많은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글로 적어서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기가 이게 쉽지 않은 일 같아서 일단 영상으로 짧게 요즘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정리해서 좀 올려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이제 올려서 링크를 걸 건데 뭐 유튜브에서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가끔 찍어서 올리는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가끔 블로그에는 링크를 걸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유튜브는 썸네일을 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해서 환율 뭐 이렇게 일단 요즘 환율이 1,400원 후반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뭐 그 뉴스들이 많이 있었죠. 자극적인 예를 들어 뭐 환율이 이런데 뭐 주가가 오를 수는 없다. 이거는 뭐 거꾸로 가는 거다. 뭐 이런 뉴스들을 보고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이 흔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언제나 투자는 오늘의 지표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지표에는 어떤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고 하지만 오늘의 그 기준점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보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지금 환율이 1,400원 후반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2025년 하반기에 뭐 주가가 4천도 넘어섰다가 조정을 받고 3,900, 800 왔다 4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변동폭이 크다 걱정을 하시는 거지. 저희가 연초만 해도 지금 2천 초반대에 있던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4천 선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환율이 1,400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있고 주가는 뭐 쓸데없이 높은 거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정부 정책 때문에 쓸데없이 주가만 고평가되고 부동산은 죄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언제나 정부 정책은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경제 상황은 그렇게 정부 정책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일단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중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지금 충분히 자기 역할, 자기 일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추세가 저는 바로 꺾이거나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왜 이렇게 높냐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써야 할 그죠? 향후 5년, 10년 동안 반드시 미국에 투자하고 써야 할 돈들이 이제 정해졌는데 그러려면 지금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수출을 해서 예전 같으면 달러를 벌어서 다시 원화를 바꿔서 이제 다시 원화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이제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돈을 벌어서 상당 부분은 다시 그 달러 그 자체로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미 어떤 정해져 있는 그죠? 이거는 막연한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어떤 금액에 대한 인정? 저는 뭐 이런 부분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1년, 2년 앞으로 지나가면서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또 문제가 전혀 없고 나라도 뭐 안정되고 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똑같은 미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도 이제 환율은 안정되는 그런 시점이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여러분이 환율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뭐 안 좋은 거고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예를 들어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그냥 4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4천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단 제자리로 왔다. 우리나라 경제 어떤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뭐 종합주가 지수를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쟁력을 입증하는 수준까지는 왔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전보다 좀 정치가 안정되고
또 정부 정책 자체가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 노후도 주식이 투자되는 어떤 퇴직연금, 뭐 연금 기반으로 좀 가려고 하고 이런 정책들이 플러스가 되고 또 상법 개정안 이야기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처럼 저평가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을 벗어나는 리레이팅을 받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딱 이번 이 상승과 조정이 나타나는 요때까지라는 거죠. 요때까지라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어떠냐? 이제는 각각의 기업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꽤 합리적이고 적당한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시점이 된 거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투자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즉 2025년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약간 중소형주 이런 쪽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나라에 대한 리레이팅, 종합주가 지수에 대한 리레이팅이고 또 업종에 대한 리레이팅이지 어떤 작은 기업까지 찾아서 그걸 투자하는 스몰캡적인 시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지지난주에 바이오까지 한번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업종이 한 번은 이제 리레이팅을 받았고 그 와중에 정말 작은 기업들은 소외됐지만 꽤 많은 기업들이 재평가를 제대로 받았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2025년 11월 10일이 되겠죠. 내일이면 10일부터는 이제 정말 다시 공부를 하고 어떠한 업종 기업이 상승할 수 있을지 또 어떠한 또 기업은 지수가 4천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할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 된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가 오히려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에는 더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 또 상대적인 부가 앞으로 좀 더 나누어지는 그런 시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블로그 보시면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예전에 조선주, 방산주 투자했었고 최근에는 증권주를 좀 많이 사서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는 이미 지수가 4천이 됐기 때문에 그 예전처럼 브로커리지 어떤 매매 수익도 중요하지만 증권사에 중요했었지만 앞으로는 누가 더 고객 그 예탁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연금이나 뭐 퇴직연금이나 뭐 다양한 어떤 뭐 펀드나 이런 쪽에서 수수료가 이 자산이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알아서 그쪽은 수수료가 커지거든요. 뭐 펀드 같은 경우에도 퇴직연금, 연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그 자산이 1조였을 때랑 2조였을 때는 수수료가 2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는 앞으로 증권주, 금융주 쪽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환율이나 그 어떤 해외,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쪽에서 좀 자유로운 면도 있기 때문에 저처럼 환율이 원화가 약한 이유를 미국에 대한 투자금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찾는 사람들이라면 자연히 그쪽과는 좀 더 관계가 없는 쪽에 투자를 하게 될 테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는 각계전투가 시작될 시점이다. 즉 2025년 하반기처럼 대부분의 업종이 그냥 무조건 상승하는 그런 상승이 아니라 정말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상승과 하락, 상대적 재평가가 이제부터는 뚜렷해질 것이고 또 각각 개인들의 투자 성과도 이제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너무 뉴스에 이제 어떤 자극적인 그런 뉴스, 거시경제에 대한 뉴스, 특히 지표는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해석을 할 뿐이지 지표를 맞추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금리, 환율, 뭐 유가 등등 이런 쪽을 맞추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향후 그 기업 업종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투자를 지금부터는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블로그를 이름을 인사이트 앤 인베스트먼트라고 했는데 결국은 투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 통찰력을 기반으로 투자를 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고 또한 또 워렌 버핏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능력보다는 성격이다. 담담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너무 자극적인 얘기에 휘둘리지 않고 또 너무 비관적인 얘기에 빠지지 않고 그런 투자를 여러분들이 지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블로그에도 글을 가끔 쓸 거고 영상도 사실 너무 재미없는 얘기들을 하는 영상이어서 사실 뭐 유튜브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 필요하시면 영상으로도 가끔 찍어서 이런 영상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 케빈이었습니다.